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0분입니다. 이성균 씨가 협박을 당해서 돈을 뜯겨왔다고 하죠. 그리고 아마 그 돈 뜯긴 내용이 아마 뭐 마약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폭로하겠다, 뭐 이런 협박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게 이번에 뭐 경찰에 들어간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황하나 운운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 어딘가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황하나 씨가 마약 사건에 주로 연결이 돼 있을 때는 버닝썬 사건 그 전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버닝썬 사건이 언제 때입니까? 2016, 2017, 18 뭐 이 무렵이잖아요. 벌써 5년 전입니다. 그 이후에 황하나 씨가 연예인이나 뭐 재벌 3세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왕따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2017, 18 그 무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 증거가 남아있을 리는 없죠. 그죠? 자, 경찰은 그런데도 이성균 씨를 물고 들어간 이유는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은 절대 끊지 못한다라는 점 때문일 겁니다. 따라서 2017년 혹은 2018년에 마약을 한 사람이라면 지금도 하고 있을 거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했겠죠. 근데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20분 만에 나온다 그랬죠. 따라서 내사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클리어 된 거예요. 혈액 검사도 그렇습니다. 3, 4일 정도면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LC 이런 형식으로 보도된 게 벌써 지난 수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쯤 벌써 만약에 그때 이미 그 혈액 검사를 했었다면 적어도 어제나 오늘 사이에는 벌써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내사 단계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은 일주일 조금 넘게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머리카락은 뭐 길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년 전 것까지 갖고 2년 이상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머리가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도 길이면은 기껏해야 한 1년 정도로 보이는데 그 1년 정도 글쎄, 근데 마약 사범 같은 경우는 1년을 못 견뎌요, 절대. 몇 달 안에 재범을 하기 때문에 두말 검사해보면 나오겠죠. 근데 확실한 거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두발 검사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터트린 거예요. 설익은 상태에서 터트린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 말을 나왔던 거고 설익은 상태에서 터트렸다는 것은 뭔가 그 사건을 터트려서 얻으려고 하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 돌아가는 판국으로 볼 때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쏠려 있는 비판을 다른 쪽으로 살짝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지난 3월에 유아인 사건을 통해서 살짝 돌려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아인이 구속영장이 2번 청구가 돼요. 근데 2번 다 기각됐죠. 두 번째 청구됐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
이재명 대표 그때랑 똑같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뭐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이번에는 좀 헛다리 짚었거나 조금 서리겄다, 서둘렀다. 그래서 좀 망친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네, 한동훈 얘기를 하시는데요. 가발에는 마약이 안 나오죠. 예.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시작부터 망조 윤석열 신당 시나리오입니다. 자, 윤석열 신당 만드는 시나리오가 사실상 나온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신당을 창당할 것 같다, 신당을 만들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은 며칠 전부터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죠. 보니까 변희재도 똑같은 얘기를 했더구만요. 변희재는 되게 황당한 주장을 하던데 윤석열하고 그 김한길하고 서로 손잡고 좌파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는 윤석열을 모르는 거야. 윤석열은요 수구 꼴통이에요. 이 사람은 뭐 수구 꼴통이라는 게 왜 수구 꼴통이냐 하면은 뭔가 어떤 그 정리된 사고 방식이나 어떤 가치관, 체계화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입장을 정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거의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그냥 보수 진영, 그러니까 냉전 쪽 사고를 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냉전인 겁니다. 1960년대, 70년대 그 시대를 살았으면 머릿속 자체가 아주 그 냉전 사고 방식으로 가득 차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태어나서 사법시험 합격하는 한 그 시기까지는 말 그대로 냉전 시대였어요. 소련이 있던 시대예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정서상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화된 가치관 없이 정서적으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 왜 우리 저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들 중에서 그냥 무조건 이직하시는 분들, 저기 TK에 무조건 이직하는 분들, 그분들하고는 왜 대화가 안 통하잖아요. 왜 대화가 안 통하냐? 그 사람들은 체계화된 어떤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체계화된 사고나 뭐 신념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서.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정서로 돌아가고 싶어. 그 과거 회귀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수가 아니라 그냥 꼴통인 거지. 근데 윤석열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좌파 정당을 한다고? 아유, 참. 뭐 그 코인 장사를 하려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건 아닙니다. 예. 자, 어쨌거나 여기서 윤석열 신당 시나리오를 좀 제가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거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들은 얘기인데 윤석열 신당 시나리오가 저는 그럴싸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정말 김한길 머리에서는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겠구나. 김한길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저 머리에서 저밖에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흔히 써왔던 정치권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거나 아니면 정치권 내부에서 뭔가 바꾸지 않았지만 바꿨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을 때 흔히 썼던 그런 방식을 또 답습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게 지금 윤석열 신당 시나리오로 그대로 그냥 물려졌다, 전달이 됐다, 이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난립니다. 윤석열 신당이냐, 이준석 신당이냐.
얼마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분당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신당이냐, 아니면 수박 신당이냐, 혹은 뭐 조국 신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쪽 신당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왜냐? 일부에서 신당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신당의 대표로, 신당의 그 후보로 그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다 낭설이에요. 민주당에서 신당은 안 생깁니다. 수박들이 탈당을 할 수는 있고요. 그 탈당한 애들이 지금 뭐 제3지대라고 하는 애들한테로 뭉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윤석열 신당 여기에 갈 수도 있어.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민주당이 분당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신당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그거는 낭설입니다. 존재 안 합니다. 그거는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한참 민주당 신당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민주당 신당 얘기는 쑥 들어가고 윤석열 신당이냐 이준석 신당이냐 이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준석 신당 쪽에 더 많은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요즘에는 윤석열 신당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석열 신당은요, 지금까지 신당은요 항상 플러스였습니다. 신당을 새로 만든다는 거는 자신을 지지하는 외곽 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신당이라는 시스템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영삼이 민주당을 하다가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자당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민자당 그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된 뒤에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이 만드는 게 뭐냐? 민자당 안에는 김영삼 세력이 다 온 게 아니야. 김영삼 세력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김영삼을 안 따라가고 밖에서 소위 말하는 꼬마 민주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당원들 숫자는 훨씬 적은지 몰라도 당세는 작은지 몰라도 이 꼬마 민주당이 노무현, 박찬종 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김부겸 이런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꼬마 민주당의 사람들을 흡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당시 신한국당 같은 거였죠. 민자당이 없어 신한국당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YS 신당이었어요. 그 YS 신당은 김영삼이 옛날에 3당 합당을 할 때 미처 데려오지 못한 그 자기 남은 세력을 갖고 들어와 가지고 민자당을 자기가 통째로 먹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신당 창당이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많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민주당을 대통합민주신당 뭐 이렇게 대통합민주당으로 이렇게 막 바꿉니다. 이 과정에서 제야 인사들이 신당을 창당하고 그 창당한 제야 인사들과 평화민주당이 합당한 형태로 대통합민주신당이 나와요. 박근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친박연대라고 해서 한나라당 밖으로 나가가지고 있던 박근혜 세력이 있었죠. 얘네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새누리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 신당은 뭐냐? 플러스 요인이 없어. 마이너스 요인만 있지. 윤석열 친위 세력만 당으로 만들고 가자. 친위 세력들만 끌고 당을 하나 만들자. 이게 윤석열 신당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친위 세력이 누구야? 검사, 그 다음에 지금 그 용산에 지금 참모로 들어와 있는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위 신당, 나치당, 윤석열 나치당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 이준석 신당에 이번에 수박들이 여기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이렇게 신당을 만드는 게 총선 승리를 위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과거에 김영삼이
민자당을 해체하고 신한국당을 만들면서 성공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합민주신당 만들어서 성공했죠. 박근혜가 자기 세력들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새누리당 만들어가지고 일단 성공했어요. 2012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었어. 이거를 또 하겠다라는 게 지금 윤석열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당을 만들면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유승민, 이준석하고는 갈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불편한 동거가 이어져 오고 있었고 윤석열이 이준석 세력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신당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혼이 가능한 거지. 이게 지금 윤석열의 보관인 겁니다. 이걸 집단의 신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당입니다. 아마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네들 떼버리고 검찰 세력들 데리고 들어오면 아유 플러스 아니야? 그 다음에 틀딱 유튜버들, 틀튜버라 그러죠. 틀튜버. 이 틀튜버들 데리고 들어오면 아유 그러면 얘들 되네 플러스 되네 라고 할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떻게 플러스겠어요. 마이너스지. 걔들이 들어오는 순간 검사들이 대거 들어오고 틀튜버들이 대거 들어오는 순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TK 중심 세력들은 대거 박근혜 쪽으로 빠져나갈 거야. 하여튼 봅시다. 여하튼. 자, 이 과정에서 현재 선봉에 서 있는 사람은 김한길입니다. 김한길은요, 뭐 지금 윤석열이 그냥 김한길 띄우기 아주 거의 뭐 윤석열 정권의 지금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국무총리야 사실상. 지금 저 한덕수는 말이 국무총리지 바보잖아요. 여러분 보셨듯이 한덕수 총리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집단위는 요즘에 한동훈 흉내 낸 본다고 깝죽대고 있고 또 깐족대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덕수가 깐족대는 거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김한길을 띄운다는 것을 사실상 김한길을 마치 제2인자처럼 대우하겠다.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마 김한길은 지가 정권의 새로운 실세로 등극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 조만간 김한길과 한동훈의 또 권력 파워 게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하튼 이 김한길 비대위가 뜨면서 또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바로 혁신위원회라는 겁니다. 여기도 이 동네도 지금 혁신위원회가 뜨고 있어. 민주당에서도 혁신위원회 해가지고 뭘 혁신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혁신위원회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기현 2기 지도부는 사실상 뭔 지도부다? 혁신위원회 지도부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쇄신을 할 건데 그 쇄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뜰 거고 이 혁신위원회가 전권을 가질 거다. 사실상 뭘 말한다? 김기현이 이선을 후퇴하는데 이선 후퇴의 명분으로 혁신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은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지. 아니 김한길이 있는데 김한길이 혁신위원장을 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어서 정말 궁한 경우가 아니라면 김한길이 혁신위원회로 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누군가 뭐라고 해야 되나 허수아비를 하나 세워서 김한길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 세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혁신위원회는 정해진 결론을 앵무새처럼 읽어주는 발표용 위원회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럴까요? 혁신위원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혁신위원회가 김기현을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 혁신위원회에서 신당 얘기를 하면서 신당 창당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이 해체되고 신당을 재창당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로 날아가고 그 자리에 신당 창당위원장으로 김한길이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차기 당대표가 되는 거야. 요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위원회는 잠시 과도기적으로 이름만 위원장으로 있다가 창당한다라는 혁신안만 제시하고 사라져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래야지 새롭게 만들어질 신당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일회용으로 그것도 실직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지 사장으로 얼굴 마담으로 있다가 사라질 건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맡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맡을 것 같아요? 안 하죠.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신당 창당 제안을 하고 여기서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이런 단계를 밟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해체 선언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이 뭐 집단 입당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각각 개별 입당, 신당에 개별 입당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신당에 합류하는 걸 거예요. 자, 그런데 신당 창당의 얼굴 마담은 김한길입니다. 실세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혁신위는 누가 맡을 거야? 이 혁신위원회는 신당 창당을 제안하는 것만 하고 해체 선언을 한 다음에 사라질 애들이야. 신당은 김한길이 버티고 있다고. 그럼 이거를 사실상 굳은 일만 도맡아서 하고 악역만 하고 사라져 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께서는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보수 원로다 이러면은 할 것 같아요? 실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악역만 맡았다가 사라질 존재야. 뭐 콩고물이야 좀 떨어지겠지. 그런 걸 맡을 사람이 지금 있을까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지금처럼 인기가 없고 오히려 보수 원로들한테는 배신감마저 사고 있는 저쪽 원로들, 뭐 보수인지 수군지 하여튼 뭐 저쪽 사람들, 그 원로 할배들 윤석열 되게 미워해요 지금. 정말 미워한데 정말 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 잘난 척을 한다는 거야. 지가 언제부터 대통령이라고. 지가 잘나서 대통령 된 줄 아나? 기분 나쁘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마치 박근혜가 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유긴회인가 뭐 이 사람들 그 원로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팽 했던 것과 똑같이 윤석열도 그렇게 했대요. 이거를 당한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되게 나쁜 거야. 저 새끼 저거는 박근혜 같이 그 열성적인 지지층이 있기를 하나, 지가 뭐 머리가 좋나, 어느 날 갑자기 갑툭 튀돼가지고 나온 앤데 아니 지 따위가 나를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아이씨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해 가지고는 침몰해 가는 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를 다시 띄운다고 해서 새로운 배를 띄운다고 해서 배가 제대로 된 목적지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실권도 없지, 실익도 없지, 해봤자 나중에 안 될 것 같지. 그런데 그걸 추진하는 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 수구 보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배신감이 엄청 크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지가 언제부터 대통령이었다고, 아니 지가 언제부터 정치했다고, 지가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야, 웃기네? 라는 겁니다. 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보수 원로들 데리고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잖아요. 뭐 국가 원로 자문회인지 뭔지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잖아.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한 식사가 1시간 정도 진행된 모양인데 이 1시간 중에 윤석열이 58분을 떠들었대요. 혼자서. 사실 그런 그 원로들을 초청해 놓고 밥 먹는 자리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가 낸데 내가 내 잘났다라고 떠드는 자리가 아니고 그 보수 원로들, 보수든 진보든 원로들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또 조언을 듣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지가 58분인가 얼마를 떠들었대. 그러니 이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빴을 거야. 이 사람들도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윤석열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근데 아니 언제부터 지가 저렇게 잘 나갔다고 우리를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 지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예, 엄청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정권 출범한 지 이제 1년 6개월 조금 지났는, 1년 6개월 아직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잖아요. 국민들로부터는 언제 뺨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중도층은 이미 윤석열로부터 등을 돌렸고 20대 남성들도 지금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심지어 TK까지도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원로들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슬슬 이 사람들도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인 게 뭐냐? 이 양반들이 보기에도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다. 급변을 앞두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상황이면 언제 무슨 큰 변화가 나올지 모르겠다. 변화를 앞둔 아주 폭풍 직전에 고요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TK 지역의 민심인데 TK 지역 민심이 자꾸 윤석열로부터 떨어지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반들이 일단 지금은 관망하겠다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은 이 양반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주기를 바랬던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지. 관망하겠다라고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혁신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데 자신이 염두에 뒀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정세를 좀 관망해야겠다. TK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짜놓은 신당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위원회를 시작해가지고 이 혁신위에서 신당 창당을 제안하는 이런 방식을 생각을 했는데 혁신위원회를 맡을 사람이 없는 거지. 애시당초에 얘네들이 세워둔 시나리오가 삐끗해버린 겁니다. 특히 지금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이 TK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예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가 지지하는 이른바 박심 후보를 지지하겠다. 총선에서 박심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약 33% 정도가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박심 후보가 있는, 박근혜가 지지해주고 있는 후보가 구체적으로 있는 곳, 구체적으로 후보가 있는 곳에서는요,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런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는 뭐 박심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응답 비율이 낮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 박근혜 박근혜의 복심 혹은 박근혜 측근이라고 하는 누구누구가 출마한댄다. 유영아 변호사가 우리 대구 달서구에 출마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찍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박근혜가 밀 것 같은 박근혜 측근이 출마한다고 하는 그런 지역구에서는 박근혜 측근의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뭘 말한다? TK도 윤석열을 떠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소위 보수층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국민의힘을 갈아엎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이 과정에 그래 내가 동참해 줄게. 내가 단지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대로 역할만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악역만 하고 사라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한번 해줄게. 나한테 콩고물이나 좀 던져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콩고물 얻어먹자고 악역을 맡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윤석열이 현재 짜놓은 신당 시나리오가 삐끄덕거리고 있다는 거죠. 아마 다음 달 중순까지도 혁신위원회를 맡을 사람이 안 나설 경우에는 결국 혁신위원장으로 김한길이 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당대표, 새로 만들어질 당대표는 김한길인 거라고 한다면 김한길이 악역까지 같이 떠맞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 윤석열이 짜고 있는 신당 시나리오,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는 이미 절반 이상 깨진 걸로 봐야겠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이준석 신당의 명분만 키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준석 신당보다 더 다크호스, 박근혜 친위당, 박근혜 신당이라기보다 박근혜 친위당의 등장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루시아님 말씀대로 망조로 가는 거죠. 메로로님, 지지율 계속 낮으면 또 당명 바꿀 듯. 예, 당명을 바꾸면서 쓰는 게 보통 재창당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과거의 당은 사라졌고 우리는 새로운 정당이야 라고 하는 거죠. 왜 옛날에 새누리당을 없앴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탄핵당을 없애고 그래서 탄핵을 당한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게 자유국민당인가 뭐 그거 아니야. 자유민주당인가 그런 거였잖아요. 자유국민당인가 자유민주당인가 그거였고 그러다가 그게 미래통합당이 됐다가 그게 다시 국민의힘으로 온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간판만 바꿔단 게 아니라 기존의 정당은 해체하고 새 당을 만들었다는 형식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으니까 요걸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단순히 이미지 쇄신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복잡한 혁신위 같은 그런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혁신위를 맡을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요 얘기를 제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